여선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마음으로 귀한 건강 세미나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경아 박사님 모시고 우리의 건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잘 보호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총여성교회장 황희열입니다. 저희가 오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치매 예방 및 식이요법에 대하여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또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간단히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에서 의학 영양학 박사를 받으셨고 버지니아 한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 연구 조교셨고 그리고 함서와 한의원 롯데중앙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현재는 K라디오 AM1660이죠. 거기 잘 먹고 삽시다의 진행자이시며 또 AWCA 유튜브 채널 건강 프로젝트 고정 패널이십니다. 또 닥터 림스 푸드 클리닉 원장이시며 리셋 뷰티 앤 웰니스 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임경아 박사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네요. 맨날 이 교회에 아무나 이렇게 올라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교회가 제게는 친정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은 필그림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가 테나플라이 처음 왔었을 때 이게 좀 가까워서요. 여기가 새벽마다 와가지고 저 끝에서 맨날 이렇게 울면서 새벽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혼자 이제 애들 둘 데리고 와서 여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썸머 학교가 밤새서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우리 두 아이들을 너무나 잘 키워주시고 또 밥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그 안에 수많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서 크고 작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혹시 저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크고 작은 이 정보들이 정말 삶에 도움이 돼서 좀 건강에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치매 예방을 위한 그런 식단입니다. 제가 처음 롯데중앙연구소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제일 먼저 개발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치매를 예방하는 음료였어요. 그 이유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 당시에 나이로 생각해 보면은 한 50대 후반이셨는, 50대 제 나이 또래네요, 보니까. 그때에 저희는 양가가 불교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항상 절에 가시면 기도문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가방 안에 그 요만한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내가 언제 죽더라도 소리 없이 조용히 아이들을 이렇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듣고
치매가 이게 뭐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식들을 걱정하는 그 어른들에게는 정말 큰 숙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개발을 하게 됐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치매는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3.3kg로 태어나가지고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또 생활하고 자고 하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과학을 했고 의학을 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나의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뵈니까 다들 건강해 보이시고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그러시는데요.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때로는 나를 이제 건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그 음식들로 인해서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병들도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다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못 고치는 질병은 없어요.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떤 걸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는요. 네, 크게 그 내 건강을 위한 식사 가이드라고 해서 사실은 이 치매에 대한 식이요법이 영구적으로 나온 식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이 마인드 다이어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에 적용을 했었을 때 한식으로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떻게 쉽게 내가 이제 관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치매는 몇 살 때서부터 나이가 언제서부터 이게 그 치매가 가속화될까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이제 물론 이제 해마다 우리가 노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50대 이후로는 아주 급격하게 그 노화되는 속도가 18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 얘기는 50대에 내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질병조차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젊은 층의 치매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라고 한다면 일반 치매라고 한다면은 뭐 생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노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젊은 층 뭐 60대 이전에 생기는 초록이 치매인 경우에는 네, 생존율이 거의 5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젊은 층의 치매도 우리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나라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은 5년 후에 적어도 치매가 걸릴 확률이 2~3배가 높겠구나 하는 그 사인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눈입니다. 혹시 옆에 분들 이렇게 눈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네, 눈이 어떤가요? 초롱초롱 맑게 빛나고 있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눈을 자세하게 본 적이 있으세요? 평상시에? 네. 어떠세요? 눈이 맑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다들 건강하신가 봐요. 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인쇄된 부분이 까맣게 잘 안 나오는 부분은 따로 정성스럽게 카피를 해서 맨 뒤에 나왔으니까요.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이 노란색 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5년 후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2~3배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눈에 이렇게 노란 점이 있는 걸 우리가 누르젠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침착되는 부분들은 이 눈으로 가는 혈관이나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뇌에는 12가지의 그 크라니얼 너브라는 게 있어요. 신경이 12가지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 중에서도 눈으로 가는 신경이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로 가는 신경이 12가지 중에 절반이 눈으로 가는데 눈으로 가는 그 신경이나 혈관이 건강하지 않다라면은 뇌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뇌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내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귓볼이에요. 혹시 귓볼 옆에 사람 한번 또 봐주세요. 혹시 옆에 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름이 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보세요. 혹시 그러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있어요? 진짜 다들 건강하신가 봐요. 네.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강북 경희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귀에도 우리가 뇌로 가는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영양이나 그 혈관이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했었을 때는 여기가 주름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가 대각선으로 주름이 지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그 좀 빨리 그 치매를 우리가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치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발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을 때는 좀 빨리 가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귀도 자꾸 마사지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의학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귀에도 침을 넣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전신에 이렇게 뭐 침을 필요할 때 맞기도 하지만 귀에는 모든 장기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를 찔러야 될지 모를 땐 그냥 다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자극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식사 가이드를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구호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많은 정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구호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뭐냐면 야생, 경과, 유통.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생, 경과, 유통. 다시 한번요. 야생, 경과, 유통.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는 뭐겠어요? 야채 맞아요. 야채. 야채인데 어떤 야채를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때로는 뭐 생으로도 좋지만은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열애가 하면 더 좋은 채소들이 있어요. 뭐 당근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그래서 아침 메뉴로 뭘 먹어야 되나 이러실 때는요. 그냥 올리브유가 되게 좋거든요. 올리브유에다가 파를 볶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토마토를 볶다가 계란을 해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항산화 영양소가 5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생, 경과, 유통. 그래서 야채는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 부위별로. 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부위별로, 색깔별로. 이게 색깔별로 항산화 영양소의 그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떤 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게 종류별로, 부위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생은 뭘까요? 생. 빙고입니다. 생선이에요. 근데 꼭 생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선 플러스 가금류 이렇게 뭐 닭고기도 되겠고요, 오리고기도 되겠고요. 네, 이 생선 이렇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런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야생. 그다음 견은 뭘까요? 견과류예요. 예, 견과류인데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호두도 그렇고 굉장히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호두를 잘 보면 우리 뇌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딱딱한 이 껍질 아래 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도 두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뼈를 이렇게 안에 가득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나면 안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두도 그런데요. 이 호두는 잘 산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이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는 호두라고 한다면은 이게 보통 이게 껍질째 사는 게 아니라 다 까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산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뭐 2, 3주 이상 드셨다 이랬을 때는 훨씬 더 이게 산패돼서 몸 안에서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사시는 거는 좋지만 조금씩 사서 자주자주 드시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이만큼 사셔가지고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고 뭐 냉동고에 넣는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서 그때그때 드시는데요. 견과류는 종류에 상관없어요. 아몬드, 후두, 뭐 너트 다 상관없고 한 주먹만큼 하루에 그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야, 생, 견, 과는 뭘까요? 과일이에요. 과일인데 과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뇌에 좋은 과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걸까요? 과일. 오늘 아침에 뭐 과일 드셨어요? 사과 드셨어요? 네. 그리고 또 베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베리류가 특히 이제 뇌 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베리류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혹시 이 포도도 베리류인 건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이 마인교회가 혹시 이 포도나무 그 의미가 맞나요? 네. 그렇군요. 이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혈관은 영양으로 그 물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식물들도 잘 보시면 키우실 때 이게 끝에서부터 이게 말라가잖아요. 그죠? 이 말초가 어디겠어요? 머리 끝, 발끝, 손끝, 발끝서부터 손발이 저려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와요. 이랬을 때는 첫 번째, 수분을 많이 드시고 계신가?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 아니면은 영양이 충분히 들고 계시는가? 그거를 먼저 체크업해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이 질문해. 어떤 영양소가 제일 중요하냐? 뭐 영양제를 저희가 이렇게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식단을 잘 안 하시는데 영양제만 막 양주먹 막 20가지, 30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시세끼하고 물만 잘 드셔도 웬만한 병은 좋아지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거를 이게 사실 착각할 때 있어요. 배고픈 거랑 갈증이 나는 거랑 물만 잘 드셔도요. 피부뿐만이 아니라 감기도 그렇고 우리 몸 안에 금방 들어가서 순환할 수 있잖아요. 물은 저는 꼭 예수님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을 통하지 않고 산소도 영양소도 어떤 좋은 것도 운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은 충분히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양소를 지금 쉽게 말씀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야생, 경과, 과일 중에서는 포도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베리류입니다. 그다음에 유는 뭘까요? 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야생, 경과, 유. 유는 유제품일까요? 아니에요. 유제품이 아니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네, 기름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중해식 식단에 보면 올리브유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올리브유는 잘 드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드세요? 어떻게?
샐러드에 드시고, 네. 잘하고 계세요. 올리브유는 그냥 많은 기름이 있다면은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 안 하시고 올리브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올리브유로 그냥 이렇게 샐러드 할 때도 드시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유로 요리하실 때도, 쿡하실 때도 가능하면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야생형과 그다음 통은 뭘까요? 통곡물입니다. 통곡물. 네, 통곡물. 그래서 통곡물은 뭐 오트밀이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햄프시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경과 유통을 딱 외우셔서 다른 거 다 모르셔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마인드 다이어트 되게 어렵고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항상 식사를 하실 때마다 야생경과 유통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물을 많이 먹고 있는지,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 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영양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영양제 한 2가지 드시는 분, 2가지, 3가지, 4가지? 영양제 안 드세요? 다 드실걸요? 안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 드신다는 분. 3개 이상. 예. 예. 영양제는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해서 내가 뭐 철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칼슘이 부족하다, D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엔 서플리먼트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신다고 하시면은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은 어쩌면 우리 욕심에 의해서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돼지 하면은 굉장히 뚱뚱하고 체지방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돼지의 뭐 멧돼지라고 할까요? 멧돼지의 체지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체지방이 많을까요? 돼지가 더 체지방이 많을까요? 돼지가 많을 것 같으세요? 땡이에요. 예. 제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은 돼지도 체지방률이 15%예요. 놀라셨죠? 보통 사람은 뭐 비만이다 하면 25%, 35%가 넘으면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의 경우는 25%가 다 넘으세요. 이렇게 재보면은. 그런데 뭐 사자니 고양이니 모든 동물들은 다 15%예요. 정확하게. 체지방률이. 사람만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이 먹어서 이렇게 비만이라는 것도 생겼고, 비만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렇게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뇌도요.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아밀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뇌의 변성 물질들이 이렇게 침착이 돼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에요. 뭐 뇌뿐만이 아니라 그 과잉으로 인해서 그 단백질 변성으로 해서 어떤 침착된 그런 부분들이 과잉으로 이렇게 남아 있거나 축적이 돼서 질병이 생기는 부분들은 너무나 흔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만 5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의 양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면은 이 가공 음식과 또 패스트푸드와 또 불규칙한 식사, 생활 패턴, 이 잠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영양 임상 조사를 해봤었을 때 당뇨 있잖아요. 혈당. 우리는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도 네, 당이 올라갑니다. 네, 잠을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낮에는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요. 밤에는 자야 돼요. 자면 다 힐링됩니다. 다 좋은 성장해주고 힐링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호르몬이 밤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밤에 어떻게 하죠? 그것도 다 욕심 같아요.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또 사랑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게임도 하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먹는 거가 다 또 술도 마약도 어떤 중독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욕심에 의해서 사람만이 오직 체지방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코스코에 갔었을 때 저는 이제 냉장고도 요만한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인데 와, 카트에 무슨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뭐 엄청 이렇게 사가지고 그 카트도 2개씩 뭐 부인이 하나 끌고 뒤에 또 남편이 하나 끌고 심지어 어떤 데는 레스토랑을 하나 하고 큰 카트에 다 실어가지고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가 4-5개에다가 또 이렇게 창고 안에도 음식을 다 이렇게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늘 나는 새도 사실 뭐 하나 준비하는 거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어주시는 것들 다 있거든요. 사실은 제철에 주어지는 그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힐링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것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나 중요해요. 일어나서 햇볕을 보고 걷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타민 D라는 게 합성이 됩니다. 저는 물도 물이지만 비타민 D는 정말 하나님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해서 질병이 생기잖아요. 구루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의학적인 기구들도 많이 나와서 그 해를 대신해서 뭐 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답이 있어요. 자연에.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걸으시고요. 햇볕을 받으면서 우리가 직이라고 하는데요. 땅만 밟더라도 굉장히 많이 몸이 힐링되고 좋아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특별할 게 없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이거 지키는 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냥 마트에 가셔서 제일 싼 걸 사시면 돼요. 제일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제철에 나는 음식이라는 거거든요. 로컬 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야생현과 유통 이러고 지켜가면서 물 드시고 운동하시고 햇빛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영양소는 제가 뭐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비타민 B군이 B1, 2, 3, 6, 12, 9 다 브레인에 관련된 영양소예요.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뇌의 가장 중요한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비타민제를 이걸 다 챙겨서 10몇 가지를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게도 자연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음식을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을 것인가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심플하지만 그 부분이 현대사에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그 지방간이 나오잖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사실 음식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야생견과 유통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서 이거 때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요일 되면 오셔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루틴처럼 돼야 되겠죠. 밥 먹는 것도 영으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 밥도 제때에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마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마인드 다이어트로 가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식단이 제일 건강할까 이걸 랭킹을 매겼어요. 랭킹을 그냥 매기는 게 아니고요. 의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모든 집단들이 모여서 이 식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이 식단이 영양소 분배가 잘 되어 있어?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건가? 체중 감량을 하는데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식단이지만 따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따라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매해마다 이 랭킹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1등 하는 식단이 바로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까 제가 올리브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해산물이라든가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먹는 그런 식단이에요. 이게 1위예요, 1위.
1이고, 그 다음에 2가 뭐냐면은 내시 다이어트라고 해서, 내시 다이어트는 뭐냐? 이거는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은 좀 간단합니다. 소금만 줄이셔도 괜찮아요. 소금을 이렇게 사실은 WHO에서 그 기준으로 하는 소금의 양은 2,000mg, 소금으로 하면 약 5g 정도거든요. 티스푼으로 하면 약 이렇게 한 스푼 정도. 그런데 한국 분들은 꽤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짜고 맵고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라면 하나만 먹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그 양을 다 초과해 버릴 수도 있어요. 뭐 짬뽕 한 그릇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문화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평상시에 드시는 것보다 덜 짜게 드시면 고혈압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도 그 진단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미국의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 아니에요. 130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140이었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그랬는데 이걸 더 내린 기준은 뭐냐면은 예방하라고요. 미리. 그래서 내가 근데 140 이상이면 위험하겠지만 130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약을 먹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동안 이 저염식 대시 다이어트를 통한 또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해보고, 그래도 140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 가서 의사랑 처방해서 약을 드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마인드 다이어트가 뭐냐? 이 지중해 식단과 그 다음에 내시 다이어트의 장점만 딱 집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마인드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이 마인드 다이어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지 기능, 이 식단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53% 이상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약이 없잖아요. 특별한 약 보셨어요? 없는데 식단만으로도 그냥 잘 지킨 사람들은 약 53%, 그리고 그냥 대충 지켜도 한 20몇 %가 이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단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뭐 어떤 약이 나와서 그걸 비싸게 돈 주고 사서 먹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다면은 충분히 얼마나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다음이요. 여기 제가 좀 쉽게 그룹을 해놨어요. 이 마인드 식단을 제가 좀 한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식 위주로 제가 좀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생선류가 나오죠. 아까 제가 야생경과 유통에 생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생선하고 가금류, 그 닭고기, 오리고기도 포함인데요. 여러분들 생선을 자주 드세요? 잘 안 드시더라고요. 집에서 하시면 뭐 이렇게 냄새도 나고 막 비린내도 나고 그래서 잘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닭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주일에 뭐 한 번,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외식 많이 하시죠? 그죠? 외식 어디 가서 많이 사서 드세요? 한국 음식 이렇게 드시나요? 또 그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이 뭐 탕후루, 마라탕 뭐 이런 거 유행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 마라탕 소스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혹시 아세요? 예, 소기름 있잖아요. 그 라드라고 해야 되나? 소기름 소스에다가 향신료 잔뜩 때려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한국 그 학생들의 그 유행이 이렇게 마라탕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 먹고 완전 이게 다 당이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분들보다 당 독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치매뿐만 아니라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당이나 단백질이 고온에 노출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7월 4일 얼마 전이었죠. 이렇게 되면 다들 바베큐 하러 밖에 나가시잖아요.
오늘도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오늘 그 바베큐가 있는데 2군데나 있어요, 오늘. 근데 가면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를 구우시잖아요, 숯불에 굽는 고기가 그렇게 이게 암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뭐가 제일 나쁘냐면요, 직화되는 거, 고기를 직화하는 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안 좋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직화되는 그 고기에다가 후추를 팍팍 뿌리잖아요. 후추도 그렇게 하면 발암물질이 열에 의해서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떻게 해서 드셔야 되냐면, 고기도 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이 들면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숯불구이로 드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냥 찌거나 삶거나 물에 담갔다 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그 부분을 국물을 안 드시고 고기만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뭐 야채 많이 깔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숙주나물 같은 거, 아니면 배추를 이렇게 넣고, 그에 파랑 양파 이렇게 넣고, 그 위에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너무 끝내주는, 마블링이 끝내주는 고기 말고요. 우리가 뭐 샤브샤브용 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그러니까 살이 많은 부분. 그걸 이렇게 놓고, 거기다 뭐 양념간장 해가지고 쪄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스테이크라든가 아니면은 직화구이된 부분들은 앞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생선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앞에 거. 네.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선은 여러분들 왜 한식당 가시면 생선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구이보다는 찜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못 먹는 건 가급적이면 외식하실 때 꼭 생선을 해서 생선구이나 뭐 생선찜을 하셔서 그거 반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그 정도는 드셔야 되는 거. 맨날 안 드시잖아요. 그죠? 하나 다 드시고 나물 반찬도 주시잖아요. 그것도 다 드세요. 이게 밥은 반 드신다 하더라도 생선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외식에 이렇게 나가셨을 때 그런 걸로 드시고요. 탕후루니 짜장면이 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푸른잎 채소. 근데 이제 채소의 섭취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추 있잖아요. 그 레러스에서 O157 대장균균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식중독이 나오고 뭐 그런 적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건 괜찮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 대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너무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데쳐서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때로는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볶아서 이렇게 드시면은 뭐 지용성 비타민들 많이 나와서 훨씬 더 효율이 많습니다. 익히거나 찌거나 하면요, 그 양도 훨씬 더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야채는 푸른잎 채소는 이 마인드 식단에서 대표적인 그런 구성입니다. 그렇게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곡물, 뭐 기리, 키노아, 그 다음에 보리, 뭐 현미 이런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좋은 게 이런 부분들이 가공된 것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햄프스티드라든가 뭐 키노아도 이렇게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하실 때도,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내가 좀 비만이다, 고혈압이 있다, 아니면 고지혈이 있거나 뭐 이런 만성질환에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밥을 꼭 이렇게 뭐 잡곡밥, 근데 잡곡밥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잡곡을 다 넣지 않더라도 거기다 야채를 넣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도 넣고 우엉도 넣고 뭐 당근도 넣고 버섯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를 몸에 같이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안 드세요. 당뇨라고 해서 내가 많이 먹어서 단 거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단백질도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도 안 먹어요, 뭐 생선도 비려서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부라도 꼭 드셔야 돼요. 두부. 원래 콩이 되게 좋은 건 아시죠? 콩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음식인데, 사실
콩보다 더 좋은 게 전 두부 같아요. 왜냐면 소화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조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뭐 내가 콩국수를 먹고 싶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부를 넣고 거기다 약간 물을 넣고 거기다가 뭐 견과류 조금 넣고 해가지고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콩국수처럼 콩국수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콩을 많이 드셔야 돼요. 콩 드시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고구마? 고구마도 맛있게 건강하게 씻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고구마 어떻게 해서 드세요? 아유 여기는 어떻게 다들 제가 반박할 수가 없네. 쪄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찔 때도 왜냐하면 에어프라이기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온에서 하는 거잖아요. 당이 더 올라가거든요. 맛있긴 한데 그래서 쪄서 드세요. 쪄서 이렇게 찔 때 찜통에다가 뭐 고구마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당근도 있고 우엉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를 찌실 때는 저는 다시마를 넣고 찌거든요. 그러면은 맛도 있어지고요. 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가 돼서 맛있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또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당근? 유제품은 제가 좀 치즈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즈나 유제품 대신에 저는 요거트 형태로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 있잖아요. 그럼 단백질은 한 2배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보시면은 이게 푸드 라벨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그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제품은 참 감사하게도 뭐 비타민 D, 칼슘을 강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은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D라든가 요거를 강화된 거를 사서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 효율적으로 이게 서로 영양소끼리 흡수가 시너지를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C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화된 거를 사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이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종이에 제가 이렇게 식품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맨 밑에는 뭔가요? 맨 밑에는 뭐가 있나요? 맨 밑에는 왜 맨 밑에 제가 이걸 넣었을까요? 피라미드 뭐예요? 피라미드는 맨 밑에는 제일 많이 먹는 거, 그 다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렇게 해서 그 횟수에 따라서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부분 요건 요만큼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에서 사실은 여기에는 와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와인 뭐 일주일에 한 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입니다. 한 잔의 와인도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 위험할 수 있느냐면은 이 술에 대해서 이 민감도가 다 다른데요. 여성분한테 더 치명적이고요. 또 마르신 여성분한테 더 치명적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박보람이라는 뭐 K-팝 그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30살인데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은 어떻게 사망을 했는가를 보면은 친구랑 둘이서 술 한 병을 반반씩 나눠 먹고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바로 죽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반병이 뭐 얼마나 될까라고 하지만 이게 남자분들보다는 여성한테 또 여성분들 중에서 마른 여성분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중해 다이어트 식단에서 와인 한 잔의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즐길 때 한 잔 정도는 뭐 이따금씩 괜찮지만 이거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먹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와인 대신에 이제
뭐 포도 주스 이렇게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주스도 그냥 과일로 이렇게 드시지 이렇게 주스는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뭐 과일 주스 뭐 무슨 이렇게 주스가 다 그 과일을 상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당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아져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과일은 드셔야 되는데 이 과일도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드셔야 될까요? 과일 포도로 했었을 때 포도 어느 정도 하루에 먹어야 될까요? 한 송이 다 드시면 안 돼요. 한 송이 다 드시면 안 되고 한 요 정도 한 주먹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컵, 그러니까 종이컵 있잖아요. 그 정도 분량이 하루 정도 드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수박 반통 먹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식단을 제가 한식 식단 위주로 해가지고 식단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이거 보시면은 참조가 되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이요. 네, 제가 이거를 식단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요청 중에 하나가 식단 좀 주세요거든요. 어떤 거 먹으면 좋아집니까? 식단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식단도 몇만 개가 있어요. 질환별로, 뭐 연령별로. 한데 그 식단을 다 드린들 그거대로 다 이렇게 찾아서 못 먹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영양 지식을 알고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걸 피할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식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밥이면은 물론 이제 내가 활동량이 많고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체격이 좋다 하면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또 체격이 작고 여성이고 활동량이 적다 그럼 적게 드시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밥이 있고 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국은 뭐 소고기 미역국, 된장국 뭐 다 좋은데요. 찌개는 드시지 마세요. 찌개 특히 이제 곰탕류 있잖아요. 곰탕류는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부분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은 막 사골탕을 막 이렇게 고아가지고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금방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온병에 다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마치 무슨 귀한 약 먹듯이 이렇게 드시는데 이런 전문 영양사들 보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곰탕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있어요.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1대1일 때 흡수가 잘 되는데 이 칼슘하고 인에서 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이 농도를 맞추거든요. 그 얘기는 뼈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곰탕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많잖아요. 뭐 어디 무슨 곰탕, 무슨 감자탕, 무슨 갈비탕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냥 고기를 드세요. 차라리 이렇게 고기를 드시지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부분들은 오히려 뼈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밥이 있고 국이 있으면 이 국에는 저는 시원한 뭐 야채가 많이 들어간 콩나물국도 좋고, 네 배추 된장국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이 단백질류, 고기가 됐던 생선이 됐던 가금류가 됐던, 하지만 저희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뭐 한 토막 정도. 근데 생선 요리하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트나 코스코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은 좋은 그 통조림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조림을 보실 때도 100% 그리고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연어도 그렇고 뭐 고등어도 그렇고 생선 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손쉽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디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생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나물류, 네, 나물류 이런 거 있고 여기는 배추김치가 올라가 있지만 저는 배추김치보다는 물김치, 동치미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김치 담그기도 더 쉬워요. 소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 안 담그시죠? 담그세요? 아 진짜요? 야 대단하시네.
김치를 사실은 이 유산균 때문에 먹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짜거나 맵거나 하면은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혈압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뭐 만성질환을 예방하겠다 하면은 저는 동치미 완전 소화제고요. 무가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동치미나 백김치나 이런 걸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물 반찬 어려워요 하시는데요. 그냥 무 잘라다가 볶아도 너무 맛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별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위별로 뭐 그리고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부분, 야채를 드시는 부분들을 아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간식에 뭐 요거트나 우유나 귤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과일량입니다. 하루에 드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귤 10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요. 그리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요런 형태. 만약에 내가 보쌈을 먹겠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렇게 한 5점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견과류도 제가 한 줌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식탁에 올려놓으시기도 하시는데 가능하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다 넣으셔서 조금씩 사서 네. 내가 산패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집에 가셔서 내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공부 잘해야지 그러면 책상부터 딱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뭐 새로운 마음을 결심할 때는 마음을 비우거든요. 사실 이 비움의 철학도 되게 중요해요. 많이 비워야 다시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도 가끔은 비워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안 좋은 거 먹잖아요. 뭐 여름철에 요즘 식중독도 많이 걸리는데 그럼 막 설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감기 걸리면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냥 비워야 돼요. 그럴 때는 나쁜 그 세균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나쁜 것들은 빼내요. 그래서 설사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 충분히 드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죽서부터 이렇게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내가 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호밀빵으로 바꾸시면 돼요. 요즘은 그런 시리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건강한 빵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꼭 이게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지?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이요. 네. 요것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앞으로 어떤 음식을 사더라도 아니 드시더라도 그 식품 라벨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개발한 어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몇 칼로리고 영양소 어떻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막 식사일지 써가지고 오세요. 막 안 써오세요. 그럼 맨날 안 드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이유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는 맨날 안 먹고 맨날 영양 결핍인데 왜 살이 쪄요?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먹어서 찐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자꾸 체크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먹고 있지? 그럼 사진을 찍어도 좋고 메모를 해도 좋고 그러면은 이렇게 통계를 내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도 내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예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분산을 하듯이 내가 먹은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단백질은 과잉이고 칼슘은 오바고 이는 너무 많고 뭐 이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거는 채우고 또 과잉인 건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다음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 이거는 거의 그 학회에 가서 나올 법한 질문인데요. 너무 예리하세요. 이 부분은 야채, 그러니까 익어서 나온 반찬으로 나왔을 때 그 그램입니다. 네. 생으로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나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많이 넣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서 나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네,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요.
또 다음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다 그러면은 이게 콩밥 140g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가 햇반 하나가 몇 g인지 아세요? 햇반 210g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밥 한 공기라고 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양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금치 된장국, 두부 조림, 단백질 충분히 들어갔죠. 그리고 야채, 브로콜리 들어가고 가지나물, 뭐 나박김치, 그다음에 간식으로는 요거트 여기에 지금 블루베리가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 여기에 견과류가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점심 식사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비빔밥. 비빔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애들 둘을 키우면서 공부하랴 일하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야채를 다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콩나물도 넣고 무도 넣고 버섯도 넣고 때로는 고기도 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밥을 한 다음에 양념 간장만 하나 만들고 거기다 계란 하나만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아침에 아주 간단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 들기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때 들기름 사용하시고 그래서 비빔밥에다가 뭐 그냥 뭐 여기 뭐 국이 콩나물국도 있지만 뭐 계란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불고기 여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 라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래요? 한국인들이 다 먹는 라면을 안 드세요? 저는 라면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 라면을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하면 안 되겠네. 그래도 해드릴게요. 네. 이 얘기는 왜냐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라면이 그렇게 나쁠까요? 그러니까 칼로리로 봤었을 땐 그게 한 500칼로리 정도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뭐 한 끼치고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름, 그죠? 기름이랑 또 짜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냄비를 2개를 끓이세요. 요즘은 뭐 정수기가 뜨거운 물도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뜨거운 물을 2개를 준비해서 하나를 끓였으면 그걸 버리세요. 그것만 버리더라도 엄청 건강해집니다. 파류거든요. 그 소기름. 그게 맛있어요.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는 다 네, 이렇게 혈관도 굳게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기름만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살짝 빼서 다시 끓는 물에다가 거기다가 브로콜리도 넣고 숙주도 넣고 양파를 다 넣으세요. 거기에다가 계란을 넣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계란을 넣든지, 난 계란 안 싫어요. 그러면 순두부를 넣든지, 그러면 단백질까지 들어가서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라면을, 그 맛있는 라면을 안 드신다니 조금은 제가 강의 준비도 했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드세요. 네. 다음이요. 네. 저녁 식사. 이게 저녁 식사가 이제 현미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막 소화 안 되는 현미 뭐 이렇게 잡곡밥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쌀밥을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당뇨다 이러신 분들은 쌀밥을 해서 할 때 올리브유 1숟가락을 넣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냉장고에, 냉동고 아니고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항성 전분이 올라가서 이게 소화가 위해서는 안 되고 대장에서 마치 섬유소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절반밖에 안 올라가요. 칼로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살쪄요. 당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쌀밥만 이러신 분들은 그런 방법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녁에 이렇게 이분은 저녁 식사를 좀 많이 드시는데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좀 가볍게 여기보다 조금 절반이거나 아니면 가볍게 뭐 요플레라든가 뭐 샐러드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들 너무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때의 신문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비만이나 만성질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은 이민 사회에서 한국 분들이 일에 바빠서 먹는 게 많이 힘드시구나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없을까? 왜냐하면 음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잘 먹고 삽시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뭐 임박사의 밥상, 뭐 동의보감이라는 코너도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게 있다면 이게 그 미셔널 라이프라는 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자리를 저를 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저한테 막 훈련시키시고 공부시키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만나서 이런 메시지는 그렇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이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있잖아요. 맨날 이론은 다 알아요. 유튜브 들어가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만 내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요. 저는 교회 다녀요 하는데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 다 가셔서 야생경과 유통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잠 주무셔야 되고요. 다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일 많이 하는 거 또 더 재밌는 거를 추구하는 거 다 욕심입니다. 무조건 주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 보시면서 한 30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장에는 그 사이트하고 또 동영상 자료가 다 건강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튜브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웬만한 지금까지 한 50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질환별로 다 나와 있어요. 올라가셔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전화번호도 넣었어요. 그래서 더 마인교회 누굽니다. 저 이거 식이요법이 필요하면 제가 다 얼마든지 상담해드리고 또 자료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여기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라고 이 두 회장님께서 너무나 애써 주셨어요. 이 자료 하나하나도 이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작으면 안 된다고 하나하나 다 크게 복사하신 거거든요. 이게 집에 가서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두 분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기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교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요? 네, 질문 받을게요. 네. 네.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계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에요. 그 계란만큼 완전한 단백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란의 그 가운데에 항산화 물질과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벤처 회사에서 지금 제약회사로 상장한 회사들이 다 그 계란 노른자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을 추출해서 뭐 주사도 만들고 다 한 거였거든요. 노인분들한테는요, 반드시 계란 2개는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또 싸고, 이거는 선물이에요. 제가 우유는 조금 걱정스럽지만 지방이 많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그 콜레스테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게 콜레스테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사 과정에서 다 달라지고, 2개는 저는 에브리데이 드셨으면 좋겠고, 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들도 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지혈증 약이라든가 오랫동안 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약들을 오래 드시게 되면은 이 세포막에도 뇌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한 공기는 210g입니다. 밥으로.
쌀로 하면 큰일 나죠. 네, 밥으로 했었을 때 210g의 햇반 하나의 공기, 한 공기 정도를 말하는데요. 그것도 내가 나이에 따라서 이것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 성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활동량도 줄감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밥이 140g으로 나왔거든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밥을 네.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제일 다른 게 미국은 다 많더라고요. 밥량도. 근데 밥량이 많다라고 이렇게 한 공기를 다 드시면 많고요.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밥 양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구성이 더 중요해요. 예, 밥이랑 그리고 이제 쉽게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김이에요. 김에 단백질이 40%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밥에 김에 뭐 계란하고 뭐 이렇게 드셔도 충분합니다. 네. 네. 질문. 네, 말씀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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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고요. 사실 저는 밥 한 번 하면은 3, 4일 동안 똑같아요. 이게 나눠서 먹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곡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류를 내가 우리 집에 보니까 기리가 있다, 뭐 기리 쓰셔도 되고 뭐 오트밀 쓰셔도 되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콩밥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콩은 제대로 삶거나 익히지 않으면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익히셔야 됩니다. 아니면 24시간 충분히 이렇게 담그시거나 전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콩을 요리하시는 부분들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두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베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베타 아밀로이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